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용인 강남대 인근에 있는 3층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잠깐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물건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인근에 일단 매물이 없습니다. 상가주택 매물이 없고요. 두 번째로 현재 경매 진입가액이 토지 가격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공짜로 얻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단점은 건물이 가진 위반 면적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가진 내재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지는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해 있고요. 감정가 11억 8천에 경매 최저가 8억 2천이다. 보존 등기일이 2007년이기 때문에 건물 나이는 15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층짜리 건물이고 1층은 근생, 2, 3층은 다가구로 빠져 있습니다. 건물 현황을 보시면 비고란에 빨간색 글씨로 뭐가 잔뜩 나와 있잖아요. 내역인즉 모든 내역이 다 위반 사항입니다. 현재 위반 사항이 적발된 부분이 있고 적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2, 3층이 적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이 위반 사항이냐? 2층 두 가구를 5가구로 증설한 것과 3층 두 가구를 5가구로 증설한 것. 현재 적발된 내역은 이 불법 대수선이 적발이 되어 있고요. 적발되지 않은 건 현재 1층 주차 1면을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적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1층 근생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요것도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발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고지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건축물 대장 보시는 대로 위반 건축물 딱지 붙어 있고요. 허가받은 가구 수는 5가구고 1층은 근생으로 빠져 있고 2, 3층은 다가구로 빠져 있는데 변동사항에서 보시듯이 지금 2, 3층 불법 대수선으로 적발이 되어 있다. 적발 시기는 2008년도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옥내 한 대, 외에 4대인데 옥내 한 대 부분을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허나 적발되진 않았고 또 한 가지 1층 근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역시 적발되진 않았다. 만약 이 1층 부분까지 적발이 된다면 이 리스크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물건입니다. 자, 권리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등기권리 보니까요. 말소기준권리 농협이고요. 지금 소멸되는 권리들밖에 없기 때문에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사항은 없는 물건입니다. 자, 임차권리 살펴보겠습니다. 건물기준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자가 2007년이고요. 지금 임차 세대 중에 날짜가 가장 빠르신 분이 2010년이기 때문에 임차 세대 중에 대항력을 갖고 있는 세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빠른 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임차 권리상으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권리 신고 금액을 보면서 항상 건물의 사용 수익을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원룸 전세 시세는 평균 4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2호랑 203호랑 이 위반 사항이지만 아직 적발되지 않은 1층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 이 세 개 호실은요 금액이 좀 많이 나갑니다. 제가 건축 도면을 보니까요 얘네가 투룸 정도의 방 사이즈가 나오겠더라고요. 1.5룸이나 투룸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의 시세가 나오니까 저희가 이따가 수익률 계산할 때 지금 이 권리신고 내역을 참고를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지금 상가 임차인이 500에 450 신고한 게 있는데 요거는 실제 현장과 너무 다릅니다. 실제 임대 시세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배제를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인근 시세를 잠깐 보여드리기 전에 현재 경매 대상 물건 위치가 여기 위치고요. 지금 요 뒤에 있는 건물이 2021년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 건물이 현재 13억에 거래가 됐고요. 세부 내역을 보자면 컨디션이 얘가 저희 경매 대상 물건보다는 더 좋습니다. 일단은 땅이 11평 정도가 더 크고요. 건물도 3, 40평 정도가 더 크고 그리고 건축 나이도 얘가 더 어린 상태다. 그래서 저희 경매 대상 물건이 11.8억이고 얘가 13억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세는 이 감정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조금 미치지 못한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1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시세들을 쭉 봤는데요. 월세는 일단 이 인근에 나와 있는 게 원룸 기준으로 200에 40 정도로 나와 있고요. 전세는 3,500에서 4,000.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한 칸 기준으로 10평 기준으로 한 6, 70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저희 권리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을 해보자면 월세 시세를 원룸 500에 35, 투룸 500에 55로 잡고 원룸을 4,000 전세 시세로 투룸을 6,500 잡고 상가 한 칸 10평 기준으로 60만 원을 잡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큰 방 3개에 원룸 8개, 상가 2개가 있으니까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원룸 8개는 35만 원씩 계산했을 때 270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큰 방이 3개가 있었잖아요. 저희 권리 신고한 금액들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자면 50만 원씩 3개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15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된다면 월에 4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상가가 2개가 있으니까 80만 원 정도로 일단 소극적으로 잡아보면 월세는 한 달에 500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5천가량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세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요. 일단은 원룸은 4천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큰 방은 6,50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억 2천에 2억이 나오니까 5억 2천 정도 나올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상가에 대한 임대 수익 약 80만 원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총 합은 전세가 5억 2천에 월에 8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건물이 가진 강점은요. 금액적인 강점에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토지 감정액이 8억 2천이고요. 경매 진입가액이 8억 2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토지 감정액 정도의 수준으로 건물을 그냥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일단은 진입가격에서 오는 장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위치가 입지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강남대하고 5분 거리고 그리고 강남대역하고도 1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도보로.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의 임차 수요를 보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것들이 좀 강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점들은 일단은 제가 앞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행 강제금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반 면적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적발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행 강제금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큰 물건이다. 두 번째는 저희 아까 건축물 대장에 노란 딱지 붙어 있었잖아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 상가 부분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 자체가 위반 사항이 발생되게 되면 이 상가에 들어오는 업종이 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가주택 건물들의 입점이 가장 많으신 업종들이 보통 요식업이나 뭐 미용실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신고 업종들은 이게 지자체에서 신고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위반 건축물을 해제하면 나갑니다. 뭐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원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업종 제한으로 인한 공실률이 좀 증가할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가 여기가 지금 대학가 상권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를 보장받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방학이 되게 된다면 그만큼 또 리스크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물건을 일단 낙찰을 받게 되신다면 또는 입찰을 염두에 두게 되신다면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가 일단 그냥 사용한다. 제가 해당 지역 이행강제금 패턴을 보니까 지금 이행강제금이 규칙적으로 부과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낙찰받고도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패턴에 우리가 승부수를 띄워보고 현재 사용수익화의 목적을 둔다. 현재 사용수익이 어쨌든 월세로 전환하면 500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낙찰받고 그대로 사용한다 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선택지고요. 장점은 일단은 매입 비용이 토지 감정액 정도밖에 안 되고 바로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게 강점입니다. 자, 단점은 만약에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된다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급감할 겁니다. 만약 500씩 1년이면 우리가 6천이 나오잖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것저것 다 적발되게 된다면 이거의 3분의 1은 날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되게 된다면 수익률이 상당 부분 급감된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임대를 다 맞췄을 때 월에 500 정도가 나오는 건데 일단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상가 임차인들이 빠지게 된다면 공실률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갖고 있다. 왜?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업종 제한이 있다. 여기 지역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이런 상가주택 건물들이 항상 비슷한 패턴이겠지만 제일 많은 업종이 요식 업종입니다. 요식 업종하고 카페예요. 카페. 그런데 이 임차 수요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임차인들은 해당 건물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무실 용도나 판매점 용도, 완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점 용도로만 쓰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실률이 늘어날 여지가 더 높아지는 거죠. 왜? 대다수의 임차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고객층을 우리는 배제를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상복구 두 번째 선택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원상복구를 한다. 장점은 뭘까요? 당연히 이행강제금에 대한 리스크를 완벽히 배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업종 제한 없이 임대를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쪽 바깥 라인을 한번 봤습니다. 22년도 8월달 로드뷰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건물이 여기잖아요. 현재 요렇게 이 라인에는요 1층 공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깥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뭐 시간은 조금 걸릴지언정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임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제는 업종 제한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했을 때 장점은 일단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리스크를 배제하고 업종 제한 없이 임대를 놓을 수 있다. 그래서 공실률이 낮아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점은 주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3층이 허가받은 가구 수가 2가구이기 때문에 주인 세대가 거주하시게 된다면 일단 본인 주거비에 대한 지출이 없어지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뭐 강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단점은요. 일단 원상복구하는 목돈이 들어가죠. 그게 단점이 되고 두 번째로 주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게 단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물건을 그냥 수익성을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께는 주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라는 건 말 그대로 그만큼 방이 10개에서 5개로 돌아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택 부분에 대한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경매 가격이 토지 감정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큰 변동사항 없이 낙찰을 받게 된다면 뭐 원상복구비라든지 건물 정비 비용을 감안해도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상복구를 통해서 주택 부분에서 수익률이 저하되는 부분들은 상가 부분에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 라인에는 현재 공실이 없습니다. 1층 공실이 로드뷰상으로 22년도 8월달 로드뷰상으로는 공실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종 제한 없이 임차인을 받게 된다면
일단 공실률을 최대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임차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1층에서 올라가는 임대 수익을 통해서 2, 3층에서 빠지는 임대 수익을 좀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통한 주택 부분 수익률 감소는 상가 부분 활성화로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가 주거 비용에 대한 별도의 부담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은요, 이런 분들께 적합합니다. 내가 1층 상가를 활용하면서 거주하실 분, 또는 해당 건물에 거주할 수 있는 분, 이 두 분에게 적합할 것 같고요. 적합하지 않은 분은 사용 수익만을 목적에 둔 분께는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행강제금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상가 업종 제한으로 인해서 공실률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수익이나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결론은요, 이 본권 경매 물건은 해당 건물에 거주를 하시거나 또는 상가를 활용할 목적이 갖고 있으신 분들께 적합한 물건이고, 단순 사용 목적이라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러자고 사용 수익이 목적인데 원상복구를 염두에 두자니 초기 진입 비용 자체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꾸 사용 수익에 대한 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리스크를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2022년도 10월 달에 이제 지자체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용인대학가 6곳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단속한다. 그래서 보면요, 현재 강남대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월부터. 그 말은 어쨌든 다시 한번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패턴이 불규칙적이었지만 어쨌든 내가 낙찰받은 시점 이후부터 적발이 될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용 수익이 목적인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주거하고 1층 상가를 활용하실 분들이거나 또는 주거만이라도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요. 이상으로 5분 경매 김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